2020년 한국 사회에서 화제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소리를 듣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인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한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동력으로 부상한 소위 동학개미들의 환호를 받으며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을 패러디해 존 봉준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일종의 투자 입문서인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입니다. 귀에 솔깃하게 확 들어오지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창업하는 것과 특정 회사 주식을 사서 지분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 문맹이 질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한국 주식은 아직도 싸고 매력적이라면서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사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며 금융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존 리 대표는 돈을 벌려면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빚에 투자하는 거라면 주식을 사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커피를 예로 들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커피를 사는 대신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빅맥을 먹는 대신 맥도날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이해해야 하며 투자와 도박을 구분해 성장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최대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스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학생들과 20대들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존 리 대표의 설명은 시원시원하며 실제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정맥과 동맥과도 같기에 건강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존 리 대표의 주장에 너무 환호하거나 그 주장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 여부를 떠나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부자되기 열풍을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은 광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핥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수억대, 아니 십수억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생계를 꾸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지 사는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평생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의 격차가 이루어진다는 현실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은 사람대로, 벌지 못한 사람은 사람대로 또 다른 부의 기회 장소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리 대표와 같은 이 시대의 스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강력한 애굽의 시스템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중력의 힘이 정말 무겁고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부와 권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애굽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재테크 방법, 즉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존 리와 같은 분은 애굽의 시스템에서의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크리스찬들은 애굽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왕국 시스템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 리 대표의 생각과 주장은 그야말로 그분의 삶의 경험과 철학이 들어간 개인의 생각이며 주장입니다. 애굽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유익한 주장입니다.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주장은 애굽의 시스템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다지 쓸모있는 생각이나 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의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인생의 토대를 이루는 문사철적인 사유와 보다 깊은 영혼에 대한 관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대부분 베스트셀러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이들에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사고의 중심을 애굽의 시스템을 넘어 왕국의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풍조, 애굽의 시스템과는 반대의 삶, 역설적이고 전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서라도 왕국의 시스템, 즉 킹덤 시스템으로 들어가려 애썼습니다.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심지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의식주에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존 리 대표가 말한 대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제한된 세상을 사는 제한된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존 리 대표의 강연을 듣더라도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게는 금융 문명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애굽의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견실한 회사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왕국의 시스템을 생각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고 걸었던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강한 중력이 우리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중력을 거부하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보다 주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금융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을 위한 공부, 하늘의 공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말도 기억합시다. 존 리 대표는 지금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문명에서 탈출해야 하며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면 결국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애굽 시스템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왕국 시스템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제발 하늘의 부자가 됩시다. 하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영혼의 가치가 있는 곳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결국 나는 하늘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